파란 눈의 스님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님이 지은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지혜에 귀를 닫고서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혜가 담긴 명작 동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죠.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맞아,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이어지다가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자기 생각에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에 관심을 온전히 쏟지 못하지요. 생각은 이리저리 뻗어나갈지언정 그들의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우기, 내려놓기 잘 되시나요? 내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 이 책의 제목처럼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의 전환까지 이르는 길은 알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야? 주먹을 피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내가 맞는데 이건 너무 명백한데 도대체 어쩌라고? 왜 맨날 나만 내려놔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나만? 네. 한때 이런 생각들로 온통 머리가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좋아지기도 했고 마음이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 내려놓기라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갈등 상황을 하나 만났을 때 다시 저는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새로운 감정을 낳고 다시 또 새로운 생각을 낳으며 그렇게 나를 방어하는 성을 겹겹이 쌓았는데요. 내가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명상 가이드가 아니던가. 이렇게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 감정이 나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게 두어서는 안 되지. 두 번째 화살로 나를 괴롭히면 안 되지. 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 내가 틀릴 수도 아니야.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하다고. 네. 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당시에는 사실 저는 그때는 마음의 고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아주 편안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잘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 모임을 해야 했거든요.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을 부여잡고 읽고 또 읽고 줄 긋고 또 읽고 하는 동안 시간도 좀 흘러갔고 억울한 감정들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의 틈을 만들어준 책 속 내용입니다. 그 순간 이미 좁아져 버린 자신의 관점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아요. 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겁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죠.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는 생각들은 내려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네 탓이야. 틀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제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자존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마음, 절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 당신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내가 옳은데 말이죠. 책에서는 꽉 쥔 주먹을 펴듯이 그렇게 놓으라는데 그게 그런다고 그게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문득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서 숨을 같이 내쉬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서 순간 속에 맺혀있던 것들이 펴지는 손끝을 따라 허공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컥.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렇게 숨을 쉬고 나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 말이 내가 정말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서 꽉 닫아 걸고 있던 그 마음에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생각과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려놓으라고 했던 저자의 말이 그제서야 마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출발로 삼게 되면 나를 다른 관점에서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잘잘못을 따지고 붙잡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서 숨을 하고 내쉬어 봅니다. 내쉬는 그 숨에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하나씩 놓아줍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꽉 쥐었다 펴주면서 숨을 내쉬고 그렇게 잔뜩 나를 세우고 있던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꽉 쥐었다 펴주면서 숨을 같이 내쉬어주고 그렇게 잔뜩 곤두세우고 있던 내 몸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던 경계심도 놓아줍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놓아줍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놓아줍니다. 억울한 마음도 놓아줍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놓아줍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걱정도, 불안도 그렇게 놓아줍니다. 털끝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마음도 놓아줍니다. 그렇게 티끌없이 다 놓아주고 완전히 홀가분해지겠다, 그 마음도 놓아줍니다. 다 놓아준다 하여 그를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놓아준다 하여 모두 내 잘못이라며 껴안고 초인이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더 이상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 내 마음속에서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며 스스로 마음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미움도 왔다 가고, 서운함도 왔다 가고, 용서도, 감사도, 평화로움도, 불안함도 왔다가 가도록 둡니다. 왔다가 갑니다. 어떨 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땐 잘 넘어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비워지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도록 놓아주고 놓아줍니다. 비워질수록 가벼워지고, 놓아줄수록 충만해지는 내 마음을 만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호흡에 머뭅니다. 호흡, 숨, 숨, 숨. 자, 이제 마음의 시선을 아랫배를 향하게 하시고 숨을 입으로 길게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길게 부드럽게 천천히 내쉬고 네, 양손 가슴 앞에서 빠르게 비벼주십니다.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비벼주시고 따뜻해진 손을 눈에 대시고 눈 크게 뜨고 눈 운동을 하십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눈 깜빡깜빡깜빡깜빡 네, 얼굴 쓸어주십니다. 얼굴 쫙 쓸어주세요. 이쁘다. 좋은 이야기 해주기. 잘생겼다. 온몸 쓸어주시고 부드럽게 쓸어주시고 네, 시원하다. 옥시, 토신, 세로, 토닌 네. 잘 내쉬어 주셨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내 마음을 찾아옵니다. 온통 휘젓고 가기도 하고 꿀을 발라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 잘 비워서 무거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려놓고 비울 줄 아는 곰돌이 푸가 아니라 영리하고 똑똑한 토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곰돌이 푸와 똑똑한 토끼, 저자는 곰돌이 푸처럼 살고 싶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종종 쥐고 있던 주먹을 펴서 허공에 펼치며 마음의 근심을 날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곰돌이 푸처럼 베이비 파우더 바른 듯이 산뜻하고 가뿐한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명상하는 하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